문화의 속성 첫 번째, 문화가 가지고 있는 공유성이야. 공유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함께, 공동으로 가진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이게 공유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공유성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의 사회나 하나의 국가 안에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그들끼리만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 이게 공유성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한 사회 구성원들끼리만 공통으로 가지는 특징이다? 이게 공유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시험을 치르는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들이 너 그 시험에서 꼭 합격했으면 좋겠어. 좋은 점수 얻었으면 좋겠어. 하면서 시험을 앞둔 사람에게 선물을 주죠. 뭘 주로 주지? 시험에 철석 붙어라 하면서 엿. 혹은 찹쌀떡. 요즘은 개성 있게 살이라고 쓸 뻔했어. 찹쌀떡. 개성 있게 막 문제를 잘 풀어라 해서 뭐 휴지도 선물을 주기도 하고 문제를 잘 찍어라 해서 포크를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그런 문화도 있는데 어쨌든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을 한다라는 건 이 사람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구나 라는 걸 알잖아. 누구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알아요. 그런데 외국인이 만약에 그걸 봤다고 생각해봐. 저 사람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다.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자, 이 사람한테 엿을 선물 줘. 찹쌀떡을 선물 줘. 우리끼리는 저 선물 받는 사람이 시험을 앞두고 있구나 알지만 미국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이 보면은 저거 맛있는 거 먹으라고 주는 건가? 선물을 왜 주지? 모른단 말이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만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생활 양식, 이게 공유성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옛날의 특징, 문화 하나 알려드릴게요. 금줄을 거는 문화가 있는데 금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집에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굉장히 세균에 감염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 그러면 쉽게 병에 걸리거든. 그래서 근데 집집마다 이 집에 아기 낳았으니까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집에서 아기가 태어났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대문에다가 이렇게 지푸라기로 줄을 하나 걸어요. 줄을 거는데 그 줄도 남자아이가 태어났느냐 여자아이가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 숯 알지? 숯.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그러니까 숯 같은 걸 이렇게 걸어요. 그 금줄 사이에다가 CG 보여주실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금줄을 거는데 우리 집에는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옛날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어서 남자아이가 태어났으면 더 자랑하고 싶었지. 그래가지고 숯과 그 식물, 고추를 이렇게 다 끼워 놓는 거야. 이렇게 해서 딱 걸어놔. 그러면 굳이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어요를 사람들에게 방방곡곡 알리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이 집에 애 태어났네.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도 지나가면서 이 집에 이번에 사내 아이가 태어났구만 하고 다 안다는 거지. 근데 외국인이 그 마을을 지나가다가 그런 괴상망측한 모양의 줄이 걸려있는 걸 봤다. 모르잖아요. 이 집에 아이가 태어나서 걸었다는 거, 그치?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문화. 이게 바로 문화의 공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문화의 공유성은 한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생활 양식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유성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느냐? 서로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 뭐 어려운 말이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수험생들에게 엿이나 찹쌀떡을 선물하는 문화가 있으니까 수능을 앞두고 엿과 찹쌀떡이 참 많이 팔리겠구나.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잖아요. 문화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화의 공유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격은 너무 쉬운 겁니다. 문화가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두 번째는 바로 학습성이라고 하는 거야. 문화는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앞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문화는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게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가지고 한국 문화를 다 익히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문화는 무엇이다? 태어난 이후에 살면서 즉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다. 익히는 것이다. 이게 문화의 학습성이에요. 자, 나는 분명히 한국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 근데 내가 아주 어렸을 때 갓난아기일 때 우리 아빠가 미국에 있는 직장의 발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미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나는 분명 한국 사람의 외모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10년을 넘게 살았어. 그러면 나는 어떤 문화가 내 몸에 있게 되는 거야? 한국 문화가 아니라 미국 문화가 내 몸에 있게 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잘하잖아요. 외국인들은 젓가락질을 못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을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학습해 왔기 때문이야. 이게 문화의 학습성이에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단어 잘 보세요. 문화의 세 번째 성질은 바로 축적성이야. 단어 잘 봐야 된다고 얘기한 게 축척 아니에요. 축척은 지리에서 배우는 거고 축적, 여기에 지읒 들어가는 거야. 지읒. 축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무언가 지식 같은 것들이 쌓이다라는 뜻이야. 차곡차곡 쌓이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원래 문화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문화가 점점 더해져서 어떻게 점점 발전해 가느냐 더욱 풍부해지게 된다. 이게 문화의 쌓이는 성질, 축적성이라고 하는 거야.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의 할아버지 세대, 그 세대에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세대, 이 세대에 문화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세대 문화가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할아버지 세대 문화가 있었어. 이게 싹 다 없어져.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 세대 문화가 새로 탄생했고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싹 다 없어져. 여러분의 문화가 생겨. 이게 아니야. 문화라고 하는 건 쭉 그 상태에서 기존의 문화가 있고 물론 그중에 일부는 없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그 위에 더해지고 더해지고 더해져서 발전하고 풍부해진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핸드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핸드폰의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핸드폰이라고 하는 거,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보급된 게 아마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1990년대 중반, 그러니까 1996년, 7년 이 무렵이 최초의 휴대폰이 보급된 시기야. 그때만 해도요. 핸드폰이 거의 벽돌만 했어요. 이만했어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 기능은 딱 하나, 전화를 걸고 받는 것만 돼. 문자도 안 됐었어.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핸드폰에 자 문자 기능이 탑재가 됐죠. 처음에 전화를 걸고 받는 기능, 다음에 몇 년이 지나더니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능이 생겼고요.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겼고요. 그 다음에 기능이 하나하나 늘어나더니 이제는 뭐 화상, 영상 통화를 비롯해서 뭐 인터넷 기능까지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기능이 핸드폰 안에 탑재가 되어가기 시작했죠. 이것도 대표적인 축적성인 거야. 아,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사용되기 시작해서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서 어떻게 되더라? 새로운 기능들이 탑재되어서 지금은 초기의 핸드폰보다도 지금 핸드폰이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 사이즈는 작아지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게 문화의 축적성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변동성. 또 쉬운 거 나왔죠. 변동이라고 하는 건 변한다라는 뜻이잖아. 문화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끊임없이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마다 공중전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왜? 그때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없었을 뿐더러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고 핸드폰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손쉽게 자기 핸드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니까 공중전화의 필요성은 굉장히 줄어들었지. 지금은 야, 공중전화 어디 있더라? 한참 찾아야 간혹 한 대씩 볼 수 있을 만큼 공중전화가 줄어들었죠. 또 하나 뭐가 바뀌었느냐? 바로 연락을 주고받는 편지 문화. 예전에는요, 친구들 사이에 편지 진짜 많이 썼어요. 편지 봉투 예쁜 거 골라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우표 붙이고 주소 써가지고 편지를 보냈는데 물론 지금도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과거보단 많이 줄어들었죠. 이메일을 보낸다던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한다던가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아, 문화가 변했구나. 바로 변동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전체성인데 이건 문화의 무슨 성질을 말하는 것이냐.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문화의 한 부분이 변하면 다른 부분들의 문화도 연쇄적으로 변하는데 이 전체가 하나의 통, 전체를 이루고 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을 했어요. 문화의 한 부분이 변했죠. 그렇죠? 인터넷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SNS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정치의 변화가 생겨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정치 소식도 빨리 접할 수 있고 그래서 인터넷에다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문화도 과거보다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정치가 변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인터넷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과거에는 내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을 파는 곳에 가서 직접 사와야 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전자상거래, 인터넷 쇼핑몰, 모바일 쇼핑몰 이용해가지고 나는 집에서 손가락만 몇 번 클릭했을 뿐인데 다음날 집으로 물건이 딱 배송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그 혜택을 지금 보고 있잖아. 공부를 하고 싶어. 학원에 가야만 공부할 수 있고 학교에 가야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집에서 인강을 통해 가지고 수업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교육 문화에도 영향을 미쳐. 아, 인터넷이 하나 발달했을 뿐인데 문화의 다른 분야들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결국은 전체를 이루고 있구나, 문화라고 하는 건. 이게 문화의 전체성이에요.